2시간 앞두고 기사 보겠습니다. 현재 마은영 미임명 선고 2시간 앞두고 돌연 연기입니다. 말씀드렸죠. 어제 오후 2시에 원래 선고가 날 예정이었었는데 선고하겠습니다라고 헌재에서 밝힌 시각이 바로 어제 오후 2시였었는데 정오쯤 이거 좀 더 연기하겠습니다. 변론 재개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연기를 한 것이냐. 저희 그래픽 준비된 거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는 대략 이렇게 한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지금 분류를 했습니다. 이유, 청구인 자격 문제. 국회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그냥 단독으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두 번째, 마은혁 후보자.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가 헌재에서 아직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제 선고를 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느냐. 세 번째, 졸속 선고 두고 재판부 내부의 이견. 그러니까 이 선고를 어제 오후 2시에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 졸속 아닙니까? 라는 등의 얘기가 내부에서도 기다 아니다. 오늘 합시다. 좀 더 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원영석 변호사님. 이 3가지에 지금 조선일보가 지금 제시한 건데 원 변호사님은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청구인 자격 문제. 청구인 자격 문제. 청구인 자격 문제가 저게 굉장히 그 처음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청구인 적격은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 변론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 청구 적격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각하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22일 날 그 변론을 하고 너무 빨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잡는다는 거에 대해서 졸속 재판이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연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비판했던 사람들의 말이 타당했다라는 거를 헌재가 스스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선고기일을 왜 그렇게 빨리 잡았냐고. 그거는 또 그 사실은 문영배 권한대행의 그런 어떤 졸속 재판 진행 이거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헌재가 권위가 서겠느냐. 졸속의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원 변호사님 말씀은 졸속 진행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 하지만 제일 큰 문제 부분은 아마도 국회의장이 별다른 추가적인 의결 없이 이걸 권한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냐, 자격이 되는 거냐 여부가 가장 큰 문제로 논의가 됐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헌재가 변론을 재개한 건 지금 헌재 안팎에서 어떤 이야기가 미리 어떤 결론이 나을지도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 따라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 법에도 맞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최종적으로 사회적 분쟁의 마침표를 찍어주는 기관인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67조 1항을 보더라도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는 당연하지만 이 당사자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기속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따른다. 최상목 대행 측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이 만약에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으로 나오더라도 우리는 추가 검토하겠다. 아니요. 사법 절차는 추가 검토하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순응하는 거예요. 근데 보수정당에서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이거는 제대로 진행을 했네 안 했네 졸속이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통상적인 경우라면 변론 제기 안 해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상목 대행이 일단 대행 측에서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의견서를 좀 촉박하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지만 촉박하게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국회의장의 어떤 단독 결정이면 안 된다. 국회에 별도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국회 측의 의견서는 제출이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는 이유로 평의에서 논의가 됐을 거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헌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는 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에요. 반드시 따라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이 헌재가 꼭 다시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여당에서도 강하게 결론이 나도 인용이 된다고 해도 헌재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어떤 강한 반발이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개달라는 신청을 넣기도 했고 그런 걸 모든 걸 좀 감안을 해서 한숨 숨 좀 돌리고 가는 차원에서 변론을 제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나온 게 최상목 권한대행도 변론
좀 더 합시다. 변론 재개해 주세요라는 신청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언제 넣었느냐? 같이 볼까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 지난달 31일에 변론 다시 재개해 주세요. 좀 더 논의해야 됩니다라고 변론 재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이 추가 의견서로 넣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원 변호사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 변론 재개 신청이 있었고 그리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뒤에 헌재가 이걸 받아들여줬다고 한다면 아까 또 장 변호사님은 아니 이건 사실은 결론이 날 거예요라고 이거 위헌이라고 결론 날 거예요. 마 후보자 이거 임명해야 된다고 날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걸로 보면은 그러면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좀 있는 거 아니야? 신청하고 난 다음에 재개가 됐으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변론 재개 요청하기 전부터 네. 빨리 이렇게 너무 급하게 잡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냈던 서면에 이미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국회법 109조에 따라 가지고 네.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된 거다. 그런 이야기는 변론으로 이미 다 현출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를 진행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아니 심리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냐. 그래서 변론 재개 요청이 들어간 거지. 갑자기 그전엔 쟁점이 아닌 걸 변론 재개 요청을 통해서 쟁점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면 네. 지금 애초에 문제, 본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심리를 하다가 마지막에 판결 선고하기 2시간 앞두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네. 저는 아마 위헌과 관련한 그런 판단을 하는 재판관이 수가 굉장히 적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분들이 위헌이라고 쉽게 정족수를 채웠다고 하면 저는 기존에 헌법재판소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판결 선고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다투고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그 의견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걸 추가적으로 심리를 하는 건데 이거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위헌이라고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원 변호사님은 만약에 이게 당연히 위헌이라고 나올 결론이었으면 어제 했지 굳이 변론 재개했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 변호사님.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리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거 아닙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의 어떤 이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가름을 타주는 절차거든요. 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할 때 국회의 대표입니다. 하나의 헌법기관이에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명이 동일하게 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를 거쳤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2명은 합의됐다. 1명은 안 됐다라는 임의적인 잣대로 임명을 하지 않은 겁니다. 더더군다나 헌법에는 333 그러니까 국회목 3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명한다라고 해서 형식적 임명권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임의적으로 그냥 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을 갈라가지고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국회까지 통과한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이건 국회의 어떤 입법 권한이 침해됐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사례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국회 의결을 별도로 거친 절차는 없었다는 게 지금 국회 측의 주장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렇게 임의적인 기준으로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해주지 않아야 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위헌이라고 이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안 따라도 된다. 최상목 대행도 변론을 다시 재개해달라. 말씀대로 예전부터 있었던 쟁점이면 의견 개진을 진작에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연기 전략에 어쨌든 이게 불복의 밑자락을 깔고 있으니까 헌재가 그렇다면 나중에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하나씩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또 장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그러니까 헌재에서 판단할 때 이른바 이 재판관의 어떤 위헌이다 아니다 이게 쪽수 문제가 밀리니까 그런 거다라는 이 주장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도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할 여지를 아예 제하는 거다. 선고가 나오기 전에 그런 절차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제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늘 오후 2시에 선고 안 날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권한쟁의 심판 오늘 연기됩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마은혁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관해서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겁니다. 결정의 강제적 집행력은 없다. 근데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또 아니다라는 설명을 어제 오전에 이 브리핑에서 직접 헌법재판소 쪽에서 또 했습니다. 이걸 보면 또 원 변호사님, 이건 인용됐는데 안 따르면 이거 위법이에요라고 얘기를 한 건 또 의미심장해요. 근데 저런 이야기를 그 미리 예단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 재판의 결과를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공보관의 태도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그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있습니다. 헌법 네. 불합치라는 결정은 위헌이지만 언제까지 입법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입법을 안 했을 때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뭐 국회를 어떻게 제재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임명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뭐 헌재에서 나오든지 간에 네. 대통령이 임명 권한이 있다는 거 그거는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생길 수는 있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처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이게 결국에는 탄핵 소추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에 대한 어떤 빌드업, 명분상의 빌드업을 그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워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부적절하다.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헌법재판소의 이런 발언들이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게끔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라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변론이 재개가 됐기 때문에 어떤 최종 선고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